박원숙 씨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죠. 한지붕 세가족.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꽤 오랫동안 방영한 MBC 일요일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이면식 씨와 함께 부부로 나왔는데 순돌이 아버지, 순돌이 어머니로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 부부 케미가 아주 재미있었죠. 절대로 그 꺼트린 일 없던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었어. 한두 번 들었어. 내가 한두 번 들었어. 스타일이 참 좋군요. 너는 뭐 운동을 하셨어요? 무용을 하셨어요? 좀 박원숙 씨는 2000년대 들어서는 아들에 대한 팔불출 이미지가 극에 달해 타락해버린 듯한 못된 시어머니 역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히 이 방면에 특화된 배우라고 칭송받았습니다.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 욕하며 시청하다가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후 여러 드라마에서 다방면 연기가 가능함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내가 잘 쏘고 물려드릴 테니 부디. 또한 박원숙 씨를 탤런트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시절에는 영화 오양의 아파트, 그리고 이장우 감독의 그 유명한 영화 어둠의 자식들 등에 출연하기도 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장우 감독은 박원숙 씨가 젊은 시절 소피아 로렌과 흡사한 느낌이었다며 마음속으로 흠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연기자이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개인사는 정말 기구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박원숙 씨의 인생 역정을 전해드립니다. 박원숙 씨는 1949년 1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명한 인기 만화가 박광현 화백이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박원숙 씨는 만화와 출판 원고를 쓰는 아버지로부터 풍부한 감수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면서 연기자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끼가 다분했던 그녀는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합니다. 박원숙 씨는 첫 남편과 대학 1학년 때 살롱 드라마 모임체인 YMCA 이탈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 남편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고 이 동아리에서 연출을 공부하는 중이었으며 나이는 박원숙 씨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연극에 한창 미쳐있던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 선배와 연극 소도구를 찾으러 청계천을 헤매다 그만 통행금지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여관방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숙 씨는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미혼모도 당당하게 살지만 그때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다 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원숙 씨는 첫 남자였던 남편과 만난 지 2-3달 만에 혼전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해서 독수공방 신세였고 삶의 유일한 희망인 연기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정을 이기지 못해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으로 1969년 MBC 1기 탤런트 시험에 응모하게 됩니다. 당시 탤런트 공고에 20세 이상이라는 것만 있지 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열의를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만삭의 박원숙 씨에게 심사위원은 이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애나 낳아라. 집에 가서 애나 낳아라. 결국 박원숙 씨는 유일한 아들을 출산한 후 다음 해 다시 MBC 공채 탤런트에 응시해서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격렬한 반대를 뿌리치고 1970년 MBC 탤런트 공채 2기로 한혜숙 씨, 양정화 씨, 김자옥 씨 등과 함께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처녀였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는 박원숙 씨 혼자였습니다. 그때 박원숙 씨의 별명이 3000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쟁률이 무려 3000대 1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숙 씨의 리즈 시절 코카콜라 모델을 하며 눈에 띄기도 했지만 데뷔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신인 탤런트가 유부녀라 더욱 어려웠겠죠. 이렇게 단역 탤런트로 수입이 변변치 않았을 때 남편은 제대 후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액세서리, 운동복 제조, 실내장식 용품 등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면서 박원숙 씨가 버는 돈을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 도박에 여자 문제까지 터지게 되어 결국 1981년 합의 이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박원숙 씨는 솔로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3년 만에 다시 재결합, 즉 재혼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요. 재결합 후 또다시 여자 문제로 재혼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혼합니다.
계모 밑에서 아들이 자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박원숙 씨는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주장해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후 5년간의 독신 생활 끝에 박원숙 씨는 1989년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한 교포사업가 김 씨와 교회 관계자의 소개로 가까워지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두 번째 남편도 똑같이 사업과 여자 문제로 박원숙 씨를 괴롭히기 시작해 결국 빚까지 떠안으며 1995년 이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원숙 씨는 총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혼 후에도 남편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막대한 빚을 진 남편들 덕분에 채권자들이 방송국까지 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친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더 심한 일을 겪은 박원숙 씨는 전 남편과 그의 친구까지 사기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이었을까요? 박원숙 씨는 이혼 전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20여 년 동안 연애 활동을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날린 데다 드라마 출연료를 전부 압류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박원숙 씨 명의로 A은행에서 6,3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 부도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수표가 박원숙 씨 명의로 돼 있는 만큼 박원숙 씨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닷없이 전 남편의 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94년 자신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는다는 혐의였다고 합니다. 박원숙 씨로서는 그동안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부도난 빚을 모든 출연료를 차압당하며 갚아왔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친구까지 막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원숙 씨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 하나뿐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박원숙 씨 아들은 TV 외주 제작사의 PD로 일해왔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주차 중이던 화물차가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길을 가던 그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화물차에는 생수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생수 배달을 하는 운전자가 언덕길에 차를 주차한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볼일을 보는 사이 생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화물차가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박원숙 씨는 아들의 교통사고 당시 아들이 다니던 회사 사장에게 연락받기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교통사고인 줄 알고 그때 촬영이 있어서 저녁에 갈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가보니 응급실 앞에 있던 아들 동료들의 얼굴이 눈물에 얼룩져 있고 누구 하나 차마 자기의 눈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3번의 결혼 실패 이후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박원숙 씨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숨진 후 간간히 손녀와 연락을 하며 슬픔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허락되지 않았죠. 새로운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손녀와 이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언젠가 손녀가 다시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과 손녀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비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원숙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손녀와의 관계마저 끊어지자 가면성 우울증에 걸렸고 폭식으로 체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체중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뇌졸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박원숙 씨는 죽기 전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의상 전공을 하는 손녀와 연락이 다 왕래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손녀와 헤어진 지 근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손녀에게 등록금을 주려고 했더니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등록금을 거절했다고 해요. 손녀에게 좋은 할머니로 기억에 남고자 하고 지금은 정을 붙이려고 애쓰는 중이라 합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현재 박원숙 씨는 10여 년 전부터 경상남도 남해로 내려와 살고 있으며 KBS 1TV에서 동세대 연예인들인 혜은이 씨, 김영란 씨, 김청 씨와 함께 실버 동거 버라이어티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로 내려와 살게 된 배경은 우연히 남해로 놀러간 후에 남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어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구하고 가슴 아픈 인생사를 겪은 그녀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이 삶의 의지가 되는 듯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재혼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원숙 씨는 예전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혼의 아픈 상처로 뒤늦게 깨달았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징그럽게 겪었음에도
이렇게 견디고 사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게 되어서라고. 좋은 인연들은 여자들로도 만족한다면서 지금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좋다고 앞으로의 재혼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원숙 씨의 남은 인생은 웃음꽃이 만발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